안녕하세요. 과학사 김호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교과서 13페이지, 14페이지 내용입니다.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논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과학을 어떻게 이제 연구하는지, 연구 방식에 논리가 들어가는데 그 논리가 이제 어떤 방법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고요. 영상을 총 두 개를 찍을 겁니다.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연역법, 귀납법 자체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설연역법이라는 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설연역법 과정에서 필요한 귀추 과정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보시는 게 연역법하고 귀납법이에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과라서 이 논리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무신부한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더 잘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방법인데 간단하게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연역법이라고 하는 건 논리들의 체계인데, 그러니까 전제가 있고 그 전제로 또 다른 전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이 또 다른 결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쉽게 이제 간단하게 접근하시면 이 연역법은 3단 논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단 논법으로 다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대전제죠. 대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맞나요? 맞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또 다른 전제죠.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맞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맞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얻어낼 수 있죠? 소크라테스가 사람이었지?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면 소크라테스도 죽겠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3단 대전제가 있고요, 소전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제는 사실입니다. 두 개의 전제가 사실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전제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결론도 사실이 된다라고 하는 게 연역법의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딱 보시면 이미 마음속에 결론이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 문제는 개념의 확장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가장 큰 바운더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죽고요, 김호연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어요. 요 안에서 개념이 더 멀어지거나 확장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연역법의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거죠. 지식의 비확장성. 지식의 비확장성. 네, 이걸 첫 번째 챙겨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점은 뭔가요? 만약에 요 대전제가 틀렸다면 어떡하죠? 만약에 요 소전제가 틀렸다면 어떡하죠? 그러면 모든 논리가 무너지겠죠. 조금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제가 이제 생명과학 전공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절대 인간 수명은 늘어나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평균치가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생명과학과 의학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늘릴까요? 영구적으로 늘리고 싶겠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이 전제가 틀렸겠죠.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가 외계인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허무맹랑한가요? 아니요. 소크라테스를 그냥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어떤 기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여러분하고 조금 시간이 더 허락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도 같이 해볼 건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전제들이 만약에 틀린다면 결론도 틀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연역법의 단점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연역법의 단점은 첫 번째로 지식의 비확장성.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자, 두 번째 이런 거죠. 전제가 거짓일 경우 결론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은 적진 않고 이 말씀으로만 드리면, 세 번째 단점은 대전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누가 확정을 짓고 누가 만들었느냐. 그 시작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역시 존재합니다. 자, 그게 연역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귀납법 가죠. 이런 연역법의 비확장성의 단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17세기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귀납법을 주장하게 되죠. 이제 귀납법은 쉽게 생각하시면 연역법을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 관찰 사례들을 많이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찰 사례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결론을 지어내는 방법, 이걸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귀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백조는 무슨 색깔이죠, 여러분? 백조는 하얀색이죠. 네. 하얀색 백조를 내가 어저께 봤다. 하얀색 백조를 내가 그저께 봤다. 내 친구들은 백조를 봤는데 모두 다 하얀색이다. 지금까지 내가 본 백조는 모두 하얀색이다. 따라서 백조는 하얀색이다. 관찰 사례들을 가지고 그 공통점을 결론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은 괜찮죠. 괜찮아요. 근데 이 방법도 역시 언뜻 생각하면 괜찮은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의 모든 백조를 제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어느 시점에서 백조가 얼룩무늬가 되거나 까만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결론이 한 번의 반증 사례에 의해서 전부 다 폐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반증주의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과학관념, 네, 이제 귀납법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귀납법의 단점으로 첫 번째는 관찰 지식의 비확증성이라는 겁니다. 이 확증성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어려운 표현처럼 들리는데 사실 별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대상들을 전부 다 관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반증 사례만 있더라도 모든 관찰 사례들은 다 이제 폐기가 되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비확증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점은 관찰 증거만으로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 무엇이 맞는지 결정할 수 없다는 비결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확증성 그리고 미결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귀납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연역법과 귀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방법의 단점들을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